요즘 디파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개발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발 시에 필요한 도구나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면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까 해서 단어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근데 많은 단어들이 생각나면서 아랫단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디파이 개발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즉 웹 개발자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꽤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열하면 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스왑, 팜, 볼트, 스테이블 코인, 덱스,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꽤나 생소한 용어들이죠. 솔리디티, 리믹스, 트러플, 가나쉐, 메타마스크, 게스, NFT, AMM, API, 거버넌스 토큰, 타임락, TVL, 리퀴디티, LP 토큰, 풀, 프레시론, 이런 용어들은 일반 개발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을 크게 스왑, 팜, 볼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살펴보면 대략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디파이 개발의 대부분의 기술은 스왑, 팜, 볼트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 플랫폼에는 좋은 특징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소스가 GitHub에 오픈되어 있고 얼마든지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더리움에 대한 문서는 이더리움 다큐멘트 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여기가 공식 문서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이니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개발합니다. 지원하는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솔리디티로 개발합니다. 솔리디티에 관하여서는 여기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리믹스는 솔리디티 언어를 실습해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설치하는 것도 없고 바로 코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폴더를 열어보시면 storage.sol, owner.sol 이와 같은 소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storage.sol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인 그 솔리디티 언어의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버전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컴파일러 버전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함수 스토어와 리트라이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스토어는 어떤 변수의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이고 리트라이브는 넘버라는 값을 읽어오는 그런 두 가지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네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메뉴에 두 번째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컴파일 1 언더바 storage.sol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1 storage.sol을 선택했기 때문에 1을 컴파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2.2 언더바 owner.sol을 선택하면 2를 컴파일 하겠죠. 여기에 한번 선택된 문서는 위에 탭으로 만들어지는데요. 1.storagesol을 선택하면 다시 1.storagesol을 컴파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했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는 이미 컴파일 된 것이 있어서 오버라이트 됐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됐으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메뉴를 눌러보시면 디플로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디플로이라는 버튼은
컴파일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기능을 하는 버튼인데요. 지금 조금 아까 컴파일된 1_3.3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됐기 때문에 바로 디플로이 됐는데요. 실제 메인넷은 이렇게 빨리 안 됩니다. 한참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시험 사이트라서 굉장히 빨라요. 디플로이 됐다는 어떤 그런 트랜지션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디플로이 됐으면 이제 실행도 시켜볼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됐기 때문에 이미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올라가 있냐 하면 스토리지라는 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렇게 여기에 주소를 갖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복사가 됐고요. 한번 눌러보면 요런 주소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요 주소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함수, 아까 소스에 있었던 리트라이브와 스토어 함수를 호출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변수 값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호출하는 것은 리트라이브가 0이 되겠네요.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바로 0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요 콜 내용을 살펴보면, 호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0을 리턴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1000을 한번 넣어 볼까요? 1000을 넣어 보겠습니다. 호출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실행되는데요. 실제 메인넷은 이렇게 빨리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행된 내역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실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값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리트라이브 함수를 다시 눌러서 바로 1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호출됐는지 콜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누르면 확장되는데요. 내용이 확장된 걸 보시면 밑에 이렇게 1000이라고 리턴된 값을 보여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 내역이 있습니다. 유니스왑, 컴파운드, 메이커다오, 아베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GitHub의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파이 보물 창고인 것이죠. 유니스왑은 대표적인 디파이 수합 플랫폼입니다. 수합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환전하는 곳입니다. 사용자들은 수합풀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고 코인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GitHub의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요.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유니스왑을 분석하면서 코인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코인 간 교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또한 코인 페어를 만들고 유동성 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파운드는 대표적인 디파이 팜 중에 하나입니다. 팜은 대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간의 이자 차익을 기본 수익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컴파운드 플랫폼이 예금을 받고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담보대출을 하는데 담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시고 운영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한 타임락 컨트랙트 기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파운드에 있는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기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메이커다오는 디파이로 구현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발행하는 플랫폼입니다. 메이커다오는 다이라는 코인을 항상 1달러 가치로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다이가 1달러의 금액을 유지하게 되는지 분석하고 청산과 경매, 역경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베 또한 대표적인 디파이 팜 중에 하나입니다. 아베에서는 특히 무담보 대출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플래시 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플래시 론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추측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솔리디티를 배우기에 리믹스 이용 방법을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리믹스는 훌륭한 도구이나 큰 디파이 플랫폼을 개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개발자들은 디파이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좋은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 솔리디티 언어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적응하는데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에디터로는 VS 코드를 사용합니다. 아래 보이는 사이트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Node.js를 사용합니다. Node.js 운영 사이트로 접속하여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도구로 트러플을 사용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러 및 블록체인 연동 도구로 하드햇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발자는 실제로 메인넷 노드 또는 테스트넷 노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중에는 가나쉐에 메인넷을 연동시켜주는 사이트의 지원을 받아 메인넷에 연결합니다. http://infra.io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archivenode.io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신청 사유와 함께 신청하여 접속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가나쉐 설치 후 연동하여 메인넷과 연동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구축된 상태에서의 운영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시키고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비어있는 샘플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을 가나쉐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연결시켰습니다. 이 비어있는 샘플 폴더에 이제 트러플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를 이용하기 위해 npm으로 프로젝트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폴더가 여기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 형태입니다. 트러플 config.js 파일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을 가나쉐로 로컬에 연결했기 때문에 디벨로프먼트 로컬 위치를 블록체인 위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을 실행시키겠습니다. 트러플이 정상적으로 떴고요. 디벨로프먼트 상태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트러플로 만들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컨트랙트가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면 마이그레이션한 폴더에 있는 요 JS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전부 다 실행되었고요. 이제 설치된 내역을 보면은 설치한 사용자의 계정 아이디는 요렇고 설치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실행시켜보는 과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하면 프로젝트의 빌드 컨트랙트 폴더 밑에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진 컴파일 결과가 생깁니다. 이 컴파일 결과 중에서 ABI 코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ABI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호출할 수 있는 템플릿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템플릿 코드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I 코드를 등록시켜 줘야 되고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도 넣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setComplete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UINT형 변수 하나를 받아가게 돼 있네요. setComplete 함수에 변수 하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출해 보죠. 호출하게 되면 인보커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를 변하는 인보커 함수이기 때문에 가스비가 사용되고요. 호출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트랜잭션의 내용이 리턴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크게 스왑, 팜, 볼트로 나눠볼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영역을 또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상품, 파생상품을 다루는 디파이 플랫폼도 있고요. NFT를 이용한 디파이 플랫폼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스왑, 볼트, 팜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왑 플랫폼에는 유니스왑, 수시스왑, 커브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코인을 교환하는 거래소입니다. 이더를 오미색으로 바꾸거나 유니를 USDT로 바꾸거나 하는 플랫폼입니다. 수익 모델은 환전 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체 코인, 거버넌스 코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팜 플랫폼에는 컴파운드, 아베, 디포스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예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대출하면서 생기는 이자 차익을 기본 수익 모델로 하고 거버넌스 코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볼트 플랫폼에는 언파이낸스, 비트웨이 볼트 등이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투자금을 팜 또는 스왑 플랫폼에 재투자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냅니다. 심지어 다른 볼트 플랫폼에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디파이 플랫폼에 투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USDT, DAI, USDC 등 가격 변동이 없는 코인을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디파이가 취급하는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플랫폼을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USDT, USDC는 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고 같은 금액의 코인을 발행하는 법정 화폐 기반이라 디파이 플랫폼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메이커 다오에서 발행하는 다이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파이 플랫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왑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아주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대표적인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이고 오른쪽은 유니스왑인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니스왑에는 호가창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라 함은 매도 매수 거래 주문을 내고 매치되는 경우에 거래되는 것인데 덱스에서는 거래가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덱스에서 자동으로 거래가 매겨지는 원리를 AMM이라고 하는데요. AMM의 기본 원리는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입니다. X 토큰과 Y 토큰을 교환하는 어떤 풀에 X가 100원 100개가 있고 Y가 200개가 있다면 K는 X 곱하기 Y 2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 풀에 누가 60개의 X 토큰을 넣고 Y 토큰을 교환해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60개의 X 토큰을 넣으면 X 토큰은 16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Y 토큰은 몇 개가 될까요? Y 토큰은 Y는 공식에 의하면 K 나누기 X, 즉 X 곱하기 Y는 K니까 Y는 K 나누기 X가 되겠죠. 그래서 125개가 될 것입니다. 즉 X 토큰이 60개가 들어가면 Y 토큰은 125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곱하기 하면 2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Y 토큰이 125개가 돼야 하므로 200에서 125를 빼면 75개가 남으니까 이 X 토큰 60을 넣은 사람은 Y 토큰 75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에서 대출은 항상 담보대출이어야만 하지만 플래시론이라는 특별한 무담보 대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데 15초가 걸리고 하나의 블록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시작될 때 자금을 빌리고 무언가를 하고 빌린 자금을 되갚아 버린다면 자금을 빌린 적이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대출 플랫폼에서 가능한 A를 많이 빌립니다. A와 B 토큰 교환풀 중에 B가 저평가된 풀이 있다면 그 풀에서 A로 B를 구매하죠. 또한 반대로 A, B 토큰 교환풀 중에 A가 저평가된 풀이 있다면 구매한 B로 A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A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 플랫폼에 A를 갚고도 A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거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해서 해킹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에서 오해 또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상이자 지급이라는 것인데요. 디파이 플랫폼에서는 주는 이자는 받기 전까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 수익을 예금 기간 곱하기 현재 이자율로 계산하는데 현재 이자율이 바뀌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디파이 플랫폼 보면은 매 블록마다 자기가 받는 이자 수익이 딱딱딱딱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 블록마다 실제로 이자를 주었다가는 트랜잭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받을 거라고 예측되는 금액을 이자 금액으로 표시해 주게 되는 건데요. 실제 받을 당시에 이자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기 전까지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연이율 계산을 하면서 100만%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풀도 가끔 있어요. 유동성이 작은 풀, 그러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풀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 블록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이가 10이 들어있고 Y라는 토큰이 1000이 들어있어서 다이와 Y 토큰의 교환 비리가 0.01이었었는데 블록 4개가 더 지나서 5번 블록일 때 누군가 다이에다가 10다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다이가 들어가고 Y는 500Y를 찾아갔으니까 500분이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이와 Y 토큰의 교환비가 0.0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0.01에서 0.04가 됐으니까 400%를 상승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과 시간은 1분뿐이 안 지났죠. 1분 만에 400%가 상승했으니 영도로 환산하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겠죠. 이 상승 이런 허당한 숫자를 가지고 연이율을 계산하는데 기초를 잡아버리니까 황당한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변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빠른 만큼 기회도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도 디파이 영역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